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2014년부터 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턴 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의 남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북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이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9.4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만 제기되고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잠시 후 무제한 방식으로 국민검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모아진 사안인 만큼 방송 중간에 간담회가 시작되는 대로 KBS 1라디오와 1TV를 통해서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자, 일단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네. 방송도 이제 중단을 해야 될 정도인데 뭐 예. 엄청난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의혹이 워낙 많이 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웅동학원 그 운영 과정에서의 그 의혹도 있었고, 또 부인과 이 자녀들이 투자를 한 그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조 후보자 딸 입시, 그 다음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그런 의혹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더욱더 관심이 높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초미에 지금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좀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또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국민청문회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국민청문회나 다름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이제 갖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또 언론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간담회가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 방송을 중단하고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귀담아 듣고 또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또 이제 만들어졌대요. 네. 기상청이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인데,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한 560km 해상에 있던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름은 일단 좀 부드러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링링. 아, 예. 그런데 중심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정도 된다 그러고, 강풍 반경이 한 200km 된다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태풍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시속 26km 정도로 북서 방향으로 지금 이동 중인데, 금요일께 이제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한 390km 부근, 그리고 이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께는 전남 목포 서쪽 약 110km 바다를 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세력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은 조금 지금보다는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뭐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과수농가 같은 데서 특히 네.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9월도 되고 해서 태풍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구에서 올해 첫 뇌염 환자,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첫 일본 뇌염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확진을 판정을 받고 나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요. 네. 조금 고령자시긴 합니다. 80대 여성이시고 그러시군요. 이미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건강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연령대도 네.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뭐 발열 증상, 의식 저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난달 8월 18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8월 21일께 이제 의심 환자로 의료기관이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9일에 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바로 사망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력이 또 없었다 그래요. 이것도 아마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예. 지금 일본 뇌염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8월 이후에 개체수가 증가해서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지금 딱 그 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그 접종 국가 예방 접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종을 빨리 좀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모기가 이게 또 9월 되면서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네,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 특히 예방 접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벌에 쏘여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벌초 그 시기를 맞아서 그 관계 기관에서 좀 주의를 미리 주긴 했습니다. 네. 벌 조심해라. 그다음에 이제 뱀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 말았어요. 네. 어제 오전 9시 25분께 그 영주시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시던 40대 그 분께서 한 분이 벌에 쏘였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제 숨지고 말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오전 10시 14분께는 이제 경북 문경시의 한 묘소에서 이제 벌에 쏘여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또 곧바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경상북도 소방본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어제 하루만 벌에 쏘인 분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된대요. 하루예요.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지역 아직 통계가 지금 확실히 안 잡히고는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주말 그리고 이제 휴일 동안에 이 경상북도 내에서만 이 벌에 쏘인 환자가 한 104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태풍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모기 조심도 해야겠고. 네. 예. 벌 조심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주의해야 할 게 상당히 많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예, 라디오 전국 일주 방송 듣다가 오늘은 문자 아무 얘기나 하셔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이 저희 또 평소랑 좀 다르고 그런데 특별히 주제 드리기는 그렇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아무 얘기나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KBS 콩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자 보내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내실 분들은 서둘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로 갑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예. 광주광역시가 일제강점기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2015년에 광주시 남구 구동에 자리한 광주공원 비석군에서 친일 인사들의 선정비가 발견됐는데요. 네. 이때부터 지역사회에서 친일 잔재를 조사하고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에 광주 친일 잔재 조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고 올해 초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일 잔재 조사를 최근에 특별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비석과 누정, 현판, 군사통치시설 모두 65개의 일제 잔재를 확인했는데요. 네.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것들을 모두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길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단죄문을 세워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가 첫 번째로 단죄문을 설치한 곳은 광주공원 근처에 있는 친일 인사들의 비석과 광주공원 계단인데요. 네. 현재 광주공원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 광주 신사였다고 합니다. 네. 광복과 함께 이 신사는 바로 파괴가 됐지만 신사로 올라가기 위해 있었던 계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네. 이 계단 앞에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광주 신사계단입니다라는 말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친일 인사들의 선정비는 뽑혀서 눕혀뒀고요. 그 앞에 그들이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단죄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공원은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한테 일상적인 공간이고 매우 친숙한 공간이었을 텐데 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그동안 잘 알고 계셨나요? 네, 특히 광주공원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네. 시민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냥 공원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아픈 일제강점기 역사가 있다는 것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예.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단죄문 세운 것 뜻깊은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올바르게 기억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광주공원도 되게 가까이 있는데 이런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계단이 그 잔재인지는 3.15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한 지 100주년 되는 거니까 순국선열이나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아니요. 오늘 알게 됐어요. 앞으로 눈여겨볼 것 같고 되게 많이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친일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몰랐고 빨리 없애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좀 빨리 없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의식을 안 하고 계셨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가 또 이제 뜻깊은 해 아니겠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또 100주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또 벌써 했어야 될 일이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일, 광주에서 친일잔재 단죄문을 설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제잔재를 찾아서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간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도 이제 앞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확인한 일제 잔재물 가운데 국공유지 25군데의 단죄문을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광복회 전남지부도 단죄문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는 일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장소들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 민주인권과 양보근 계장입니다. 친일잔재 TF팀과 광주시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일제잔재물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후대에 남겨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죄물을 설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올바른 역사만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의 광주 전남 지부장 김갑재입니다.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조국과 민족을 팔아서 치부하거나 출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걸 없애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 정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공원에 가서
단죄 비문을 읽어보고 왜 이 단죄 네, 이 단죄문 설치가 친일 잔재 청산을 알리는 시작점인데요. 광주시가 시작한 단죄문 설치 전국 지자체의 역사 청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네.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광주의 이제 그 과거 그 일제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단죄하는 단죄문을 지금 설치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어떤 일들은 조금 늦은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또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 게다가 또 올해는 한일 관계가 또 경직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러한 내용으로 광주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할까요? 예,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다면서 조 후보자를 국회로 불러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파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발됐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애초 합의했던 오늘과 내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족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의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사이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콩의 반중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벌이는 동맹휴학과 21개 업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에 들어온 뉴스 정리해서 들으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질문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알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기자간담회 이제 하기 위해서 국회에 도착을 해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해서 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한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국회에 대해서 보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 주제도 많게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조금 전 2시 반쯤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국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용원 기자와 함께 오늘 간담회 개최 배경 그리고 쟁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당초 그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러니까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간 열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가족만은 절대로 부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여러 의혹의 핵심인 만큼 가족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맞서면서 대립했었는데요. 네. 이런 증인 채택 힘겨루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조차 통과를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청문회 당일인 오늘 상황이 다소 좀 급변한 게 있었는데요. 한국당은 가족 중에 부인과 모친 등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겠다. 네. 대신에 청문회 일정을 오는 7일까지 좀 미뤄달라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게 제안했고요. 네, 그 증인 채택 부분을 양보할 테니까 일정을 미루자 이런 제안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5일간의 그 증인을 부르려면 5일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시 갖자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일정 연기는 할 수 없다. 일정 연기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었습니다. 네. 한국당의 제안대로 그 7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미루게 되면 추석 연휴 직전까지 이제 조국 정국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우려를 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오늘 개최는 무산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되자 조 후보자가 정오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무산되어 무척 아쉽다면서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네. 따라서 오늘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도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이 기자간담회 일정을 조율했고요. 오후 3시 반에 국회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열기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게 오전 11시 50분쯤부터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시 50분에 조국 후보자 쪽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고 민주당 쪽에 제안을 해서 이제 간담회가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초 계획은 3시부터 진행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소 좀 30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너무 급작스럽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 법조 기자들, 서초동에 있는 법조 기자들도 11시 50분에 조국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거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기자 간담회죠. 네. 오늘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들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지적들이 좀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은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가 진행돼 국회 회의장으로 이제 막 입장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기자간담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여러 질문들이 오갈 텐데요. 쟁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또 웅동학원 의혹 등이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아마도 인사말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이해찬 대표실과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당에서 수용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실제로 법사위가 완전히 청문회가 무산되기까지 후보자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경에 법사위가 완전히 무산되고 정론관에서 우리 당 법사위원들께서 기자회견